결과를 들은 것은 수요일 오후였다. 오서윤은 그날 3교시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조퇴를 했다. 병원 예약이 오후 2시였다.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것이었다.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지 올해로 3번째였다. 아이들한테는 병원 간다고만 했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서윤은 별 생각이 없었다. 매년 받는 검진이었다. 올해는 학교 검진 말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받았다. 48이 되면서 여기저기 검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나이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가 화면을 보면서 서윤을 맞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다. 박선영이라는 이름표가 책상 위에 있었다. 오서윤 씨 앉으세요. 서윤이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화면을 보면서 말했다. 검진 결과 보셨어요? 문자로 일부 나갔을 텐데. 문자는 왔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서요. 네. 그래서 오늘 직접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의사가 서윤을 봤다. 그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았다. 올해 학생들을 가르쳐온 사람이었다. 좋은 말이 올 때와 어려운 말이 올 때의 표정이 달랐다. 지금 이 의사의 표정은 어려운 말 쪽이었다. 초음파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다. 유방암 1기 진단이에요. 그 말이 들렸다. 서윤은 그 말이 들린 순간 이상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놀라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들렸다. 유방암 1기. 그 단어들이 공기 속에 있었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1기라서 예후가 좋아요. 조기에 발견한 거예요. 종양 크기가 아직 작고 림프절 전이는 없는 상태예요. 수술과 항암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 방향은 담당 의사랑 다시 상의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거기 뭔가가 보였다. 서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의사가 짚어줬다. 거기라고. 저 작은 것이라고. 작았다. 그 작은 것이 오서윤의 오늘을 바꿔놓았다. 병원을 나온 것은 3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서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그 자리에 섰다. 가을 햇볕이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진우였다. 서윤이 화면을 봤다가 끊었다. 지금 말할 수 없었다.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걸었다. 병원 근처 거리였다. 카페가 있었다.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유방암 1기.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했다. 서윤은 손등을 내려다봤다. 48세의 손이었다. 학교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 공책에 피드백을 달고 채점을 하는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었다. 암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자신에게 붙이는 것이 이렇게 이상한 것인지 몰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운동도 나름 했고 음식도 가리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 물음이 올라왔다가 서윤이 가라앉혔다. 왜라는 물음은 답이 없는 물음이었다. 지금 그 물음을 붙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끊었어? 결과 나왔어? 진우의 목소리가 밝았다. 아직 몰랐다. 서윤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왔어. 근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다.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다. 자리로 돌아와서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따뜻했다. 서윤은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오늘 밤 진우에게 말해야 했다. 오빠 서준에게도 말해야 했다.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다. 88세였다.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나이가 나이였다. 딸이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이 지금 다른 무엇보다 먼저 걱정됐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아직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러나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에게 말했다. 저녁을 차리면서 말할까 다 먹고 말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밥상에 앉자마자 말했다. 차려놓고 먹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다. 진우야, 나 오늘 검진 결과 들었어. 진우가 밥그릇을 들다가 멈추었다. 유방암 1기래.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그리고 서윤을 봤다. 1기. 응. 언제 알았어? 오늘 오후에. 왜 전화 끊었어? 말하기 싫었어. 전화로. 진우가 서윤을 봤다. 오래 봤다. 서윤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 1기면 치료되는 거지. 의사가 예후 좋다고 했어. 조기 발견이라고. 어떤 치료야?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자세한 건 담당 의사랑 다시 얘기해야 해. 진우가 식탁 위에 손을 얹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수연은 그것을 봤다.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진우야. 서윤아.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진우의 눈이 빨개지고 있었다. 서윤이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차분했다. 오후 내내 카페에 앉아서 뭔가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밥 먹어. 밥이 어떻게 넘어가? 넘어가야 치료해. 먹어. 진우가 서윤을 한 번 더 보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다. 다음 날 오빠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은 의사였다. 내과 전문의였다. 같은 서울에 살았다. 전화로 말하면 바로 달려올 것 같아서 점심에 만났다. 식당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들었다가 서윤이 먼저 말했다. 오빠 나 유방암 1기야. 서준이 메뉴판을 내려놓았다. 언제? 그제 결과 들었어. 어느 병원? 강남 세브란스. 담당이가 누구야? 아직 배정 안 됐어. 검진하고 나서 다음 단계 연결해 준다고. 서준이 핸드폰을 꺼냈다. 내가 아는 유방암 전문의가 있어. 연락해 볼게. 오빠. 잠깐만. 오빠. 서준이 핸드폰을 내리고 서윤을 봤다. 지금 당장 전화하려는 거야? 그러면 빨리 연결이 되잖아. 오빠는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안 물어봐도 돼? 서준이 멈추었다. 서윤이 말했다. 나 오빠한테 전화번호 받으러 만난 게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오빠한테? 서준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서준의 눈에 뭔가가 흔들렸다. 의사라서 그런지 냉정하게 받는 것 같았지만 오래 보면 그렇지 않았다. 동생 이야기를 듣는 오빠의 눈이었다. 무섭지? 서준이 낮게 물었다. 조금. 치료 잘 받으면 돼. 1기면. 알아? 서윤아. 응.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시켰다.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치료 일정 이야기를 했다. 서준이 의사 친구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줬다. 서윤이 고맙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서윤은 핸드폰을 봤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서윤아, 오늘 밥은 먹었어? 날이 갑자기 쌀쌀하더라. 서윤이 그 문자를 봤다. 밥은 먹었어. 오타 없이 보낸 문자였다. 마침표까지 찍어서. 날이 쌀쌀하다고. 엄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서윤이 답장을 썼다. 먹었어요. 엄마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했다. 말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이었다.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지하철이 달렸다. 서윤은 창밖을 봤다. 터널이 흘렀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은 담당 의사가 배정됐다. 오빠 서준이 연결해준 유방암 전문의였다. 첫 진료를 받다.
치료 계획이 잡혔다. 수술 먼저 하고 수술 결과에 따라 항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술은 한 달 뒤였다. 그 사이에 서유는 학교에 나갔다. 아이들은 몰랐다. 교장에게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뒤에 수술이 있다고만 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교장이 알겠다고 했다. 대체 교사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수업을 하면서 이상하게 아이들이 새롭게 보였다. 평소에는 그냥 아이들이었다. 떠들고 졸고 열심히 듣는 아이들. 그런데 요즘은 그 얼굴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3반 김다은은 눈빛이 맑았다. 2반 이준호는 글씨가 엉망이지만 발표를 잘했다. 1반 채유리는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인지 몰랐다. 그 일주일 동안 엄마와 통화를 2번 했다. 2번 다 짧았다. 잘 있냐? 응. 밥 먹었냐? 먹었어. 그것이 전부였다. 엄마가 눈치채는 것 같기도 했다. 목소리로. 엄마는 서윤이 어릴 때부터 서윤 목소리를 잘 읽었다. 지금도 그랬다. 2번째 통화에서 엄마가 물었다. 서윤아, 어디 아파? 서윤이 잠깐 멈추었다. 왜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학교 일이 많아? 아니에요. 그냥 환절기라서요.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밥 잘 챙겨 먹어.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이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았다. 아니면 그냥 걱정이 많은 엄마의 본능인 것인지. 서윤은 알 수 없었다. 진호가 옆에 앉았다. 엄마한테 말 안 해? 아직. 언제 할 거야? 모르겠어. 진호가 서윤을 봤다. 서윤아, 오래 숨기면 나중에 더 힘들어. 어머니도 알아야 하지 않아. 알아. 근데? 서윤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엄마한테 말하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아. 진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한테 말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진호, 당신한테 말할 때도. 근데 엄마는 달라. 엄마가 우는 거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같이 있을게. 같이 있어도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거잖아. 진호가 서윤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무너져도 돼. 서윤이 진호를 봤다. 무너져도 돼. 내가 있잖아. 서윤이 눈을 내렸다. 그 말이 따뜻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엄마한테 말하는 것은 아직 어려웠다. 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엄마의 반응이 두려운 것이었다. 엄마가 어떤 얼굴을 할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윤이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있다가. 서윤이 말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이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엄마 박정희는 88세였다. 경기도 수원에 혼자 살고 있었다. 오빠 서준이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갔다. 서윤은 명절과 생일에 갔다. 전화는 가끔 했다.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깊이 속을 터놓는 관계도 아니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서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랑 힘들 때 어떻게 버텼는지,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기뻤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서윤이 눈을 감았다. 수술이 한 달 뒤였다. 그 전에 엄마한테 말해야 했다. 언제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다. 담당 의사를 2번째로 만난 날이었다. 수술 전 준비 사항을 설명 들으러 갔다. 서윤 혼자 갔다. 진호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혼자 듣고 싶었다. 진호가 옆에 있으면 진호 표정이 신경 쓰였다. 담당의 김혜주 교수가 서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수술 방식, 회복 기간, 수술 후 관리 방법. 서윤이 하나씩 메모했다. 교사 습관이었다. 중요한 것은 적어두는 것. 설명이 거의 끝날 무렵 김 교수가 말했다. 유전성 검사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전성 검사요? BRCA 유전자 검사예요.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 특히 권장해요. 서윤이 메모하다가 멈추었다. 가족력이요? 가까운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력이 있으신 분 계세요? 서윤이 잠깐 생각했다.
아는 건 없어요. 부모님, 형제, 자매, 조부모님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계 가족 중에 이력이 있으면 BRCA 변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BRCA 변이가 있으면요. 수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에게도 검사를 권할 수 있고요. 서윤은 자녀가 없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갔다. 그리고 한 가지가 걸렸다. 부모님 가족력. 엄마 쪽. 진료실을 나오면서 서윤은 복도에서 잠깐 멈추었다. 엄마. 엄마 몸에 흉터가 있었다. 기억이 났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다. 서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여름에 목욕탕을 같이 갔다. 엄마 옷을 벗을 때 흉터가 보였다. 왼쪽 가슴 부위에 있던 것이었다. 길고 오래된 흉터였다. 어린 서윤이 물었다. 엄마 저거 뭐야? 엄마가 수건으로 가리면서 말했다. 옛날에 다친 거야. 더 묻지 마. 그때 서윤이 더 묻지 않았다. 엄마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느껴졌으니까. 그 흉터가 4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왼쪽 가슴 부위에 길고 오래된 흉터. 서윤이 복도 벽에 손을 짚었다. 다친 거라고 했다. 그러나 다쳐서 생기는 흉터 위치가 아니었다. 그것이 어린 서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느껴져서 넘어갔다. 수술 자국이었을 수 있었다. 그 자국이 유방암 수술 자국이었다면. 서윤이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멈추었다. 전화로 물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은 직접 봐야 했다. 엄마 눈을 보면서 물어야 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번 주말에 수원에 가야겠다. 서윤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다.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흉터가 수술 자국이라면 그 생각이 병원 밖을 나서는 동안 내내 서윤의 머릿속에서 돌았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서윤은 코트깃을 세우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주말에 수원으로 내려갔다. 진우에게는 엄마 얼굴 보러 간다고만 했다. 유전자 검사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확인도 안 된 것을 말하면 진우가 먼저 엄마에게 물을 것 같았다. 서윤이 직접 물어봐야 했다. 엄마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다. 벨을 누르니 엄마가 금방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발소리가 빠르게 왔다. 왔어. 네 엄마. 엄마가 서윤을 위아래로 봤다. 그 눈이 잠깐 멈추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이었다. 들어와. 집 안이 따뜻했다. 보일러를 일찍 켰을 것이었다. 서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는 냄새가 났다. 뭐해요? 미역국. 좋아하잖아.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냄비 뚜껑을 열어봤다. 미역국이 끓고 있었다. 아침부터 끓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윤이 뚜껑을 닫으면서 엄마를 봤다. 88세였다. 그러나 허리가 굽지 않았다. 걸음도 빨랐다. 머리카락이 백발이었지만 피부가 나이보다 좋았다.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의 몸이었다. 그 몸이 40년 전에 혼자 수술대에 올랐을 수 있었다. 서윤이 그 생각을 잠깐 눌렀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도 안 된 것을 미리 믿으면 안 됐다. 밥을 먹었다.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반찬이 많았다. 서윤이 온다고 아침부터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서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계란찜.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것저것 물었다. 학교는 어때? 진우는 잘 있어. 오빠는 자주 봐. 서윤이 짧게 답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서윤이 씻으면 엄마가 행주로 닦았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맞대고. 서윤이 그 옆에서 엄마를 봤다. 엄마가 오른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다. 엄마 오늘 목욕하셨어요? 어제 했어. 왜? 나 같이 하고 싶어서. 엄마가 서윤을 봤다. 지금? 응. 오래간만에 같이 하자. 엄마가 잠깐 서윤을 봤다. 집에서 해도 돼? 욕실 쓸게요. 서윤이 먼저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을 받았다. 욕조에 물이 차는 동안 서윤이 거울 앞에 섰다.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흉터가 보이면 묻는 것이었다. 욕실 문이 열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욕실에서 옷을 벗었다. 서윤이 먼저 물에 들어갔다. 엄마가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엄마가 윗옷을 벗는 순간 서윤이 봤다. 왼쪽 가슴 부위에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흉터였다. 지금 서윤 나이보다 훨씬 오래된 흉터였다. 색이 옅었다. 피부 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생긴 것이라는 것이 보였다. 그 흉터를 서윤이 봤다. 엄마가 수건을 들어 가슴 쪽을 가렸다. 빠른 동작이었다. 반사적으로 가리는 동작이었다. 40년 동안 가려온 사람의 동작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윤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시선을 내렸다. 욕조에 물이 가득 찼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외에 욕실이 조용했다. 서윤이 물었다. 엄마. 엄마가 서윤을 보지 않았다. 그 흉터. 됐어. 엄마. 오래된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서윤은 욕조 안에서 엄마를 봤다. 엄마의 등이 서윤을 향해 있었다. 작은 어깨였다. 88세의 어깨였다. 서윤은 그 등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수술 자국이었다. 분명했다. 그 자국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서윤은 지금 당장 묻지 않기로 했다. 욕실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됐다. 제대로 앉아서 눈을 보면서 해야 하는 이야기였다. 나중에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가 잠깐 멈추었다. 밥 먹고.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욕조 안에 앉아서 눈을 감았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가을 오후였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흉터. 40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래 놓여 있었다. 서윤이 이제 그것을 볼 때가 됐다. 욕실에서 나와 엄마가 차를 끓였다. 둘 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다. 엄마가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내왔다. 서윤이 받아서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도 맞은편에 앉았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엄마,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결과가 좀 걱정되는 게 나왔어요. 엄마가 잔을 내려놓았다. 뭔데? 서윤이 엄마를 봤다. 유방암 1기래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서윤을 봤다. 오래 봤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 안쪽이 무언가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 알았어? 일주일 됐어요. 왜 지금 말해? 말하기 어려웠어요. 엄마가 잔을 다시 들었다. 두 손으로 감쌌다. 서윤과 같은 동작이었다. 일기면 치료되는 거야. 의사가 예후 좋다고 했어요. 조기 발견이라고. 수술해야 해? 네. 다음 달로 잡혔어요. 엄마가 창밖을 봤다. 서윤이 엄마를 봤다. 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기 두려웠다. 그런데 엄마가 울지 않았다. 창밖을 보면서 잔을 쥐고 있었다. 굳은 얼굴이었다.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 응. 담당 의사가 가족력을 물어봤어요. BRCA 유전자 검사를 권했는데 가족 중에 유방암 이력이 있냐고. 엄마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엄마가 서윤을 봤다. 없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서윤이 엄마를 봤다. 아까 흉터. 다쳤던 거야. 옛날에. 엄마. 그 이야기는 됐어. 엄마가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해. 내가 나가서 사올게. 엄마, 지금 나가면 안 돼. 왜 안 가?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굳은 얼굴이었다. 다친 거야? 그 흉터는? 수술 자국이잖아요. 엄마. 침묵이 흘렀다. 서윤이 엄마를 봤다. 내가 초등학교 때 목욕탕에서 봤어요.
그때 엄마가 바로 가렸어요. 다쳤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다쳐서 생기는 흉터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다시 봤어요. 오래된 수술 자국이에요. 나도 곧 그 자국이 생길 사람이라 알아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40년 동안 잠겨 있던 것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서윤은 그것을 봤다. 엄마 나한테 말해줘요. 엄마가 입술을 다물었다. 말하기 싫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나 지금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족력이 있으면 치료 방향이 달라진대요. 나 때문에라도 말해줘야 해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낮게 말했다.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48이 되면. 서윤이 눈을 깜빡였다. 48이요? 응. 엄마가 창밖을 봤다. 그 전에 말하면 너무 이를 것 같고. 그 나이가 되면 검진 잘 받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서윤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내가 먼저 됐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엄마가 말을 시작한 것은 잔을 다시 채운 뒤였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더 가져왔다. 2잔 다 채웠다. 그리고 서윤 맞은편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1985년이었어. 엄마가 말했다. 서윤이 들었다. 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힘들어지던 때였어. 빚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고 집에서 밥을 먹어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서윤이 기억했다. 그 시절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갔다. 집안이 항상 팽팽한 것 같았던 시절이었다. 그의 봄에 멍울이 만져졌어. 왼쪽에.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커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방암이라고 했어. 지금처럼 빨리 발견한 건 아니었어. 위기였어. 위기. 서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잠깐 굳었다. 그때 치료가 어떻게 됐어요? 수술을 해야 했어. 부분 절제가 아니라 전절제였어. 지금처럼 선택지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했어. 얼마나요? 6주. 6주. 서윤은 방사선 치료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다. 매일 병원에 가야 했다. 몸이 지쳤다. 부작용이 있었다. 혼자 다녔어요? 엄마가 창밖을 봤다. 응. 아무도 몰랐어요? 순자만 알았어. 친구. 아빠는요? 몰랐어. 서윤이 엄마를 봤다. 아빠한테 말 안 했어요? 말 못했어. 왜요? 엄마가 잠깐 침묵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사업이 흔들리는데 아내가 암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그래도. 그리고 너희들. 엄마가 서윤을 봤다. 서윤이 너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서준이 오빠는 중학교 2학년. 막내 서인이는 초등학교 입학한 해였어. 서윤이 그 나이들을 떠올렸다. 그 애들한테 엄마가 암이라고 하면 그 기억이 남잖아. 나는 그 기억을 너희한테 주기 싫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윤은 엄마를 봤다. 48세의 엄마가 그 시절에 있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집안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갔다. 혼자 진단을 들었다. 혼자 수술에 동의했다. 수술대에 혼자 올랐다. 서윤의 눈이 뜨거워졌다. 수술 날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데려다 줬어. 아침 일찍. 너희들 아버지한테는 순자랑 여행 간다고 했어. 여행이요? 하루 이틀이면 됐으니까. 수술하고 회복실에 있다가 이튿날 퇴원했어. 이튿날에요? 그때는 오래 입원 안 시켰어. 퇴원하고 집에 왔어. 서윤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눌렀다. 울면 엄마가 말을 멈출 것 같았다. 집에 와서요. 너희들 저녁 차렸어. 서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멈추었다. 수술하고 이튿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저녁을 차렸다.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어. 내가 아파 보이면 배 아프다고 했어. 감기라고 했어. 엄마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40년 동안 담금질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담담한 것이 아니었다. 방사선 치료 6주 동안 매일 병원 다녔어. 오전에 너희들 학교 보내고 병원 갔다가 오후에 집에 왔어. 저녁 준비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힘들었지. 그 두 글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어떻게 버텼어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너희들 보면서. 그 말이 나왔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막으려 했는데 막히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닦았다. 그러나 엄마가 봤다. 엄마가 서윤을 봤다. 울지 마. 울어도 되잖아요. 내가 울면 나도 울어. 서윤이 눈물을 닦으면서 엄마를 봤다. 엄마의 눈도 빨개져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리차 잔에서 김이 올라왔다. 바깥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이 지났다. 서윤이 눈물을 다 닦고 엄마를 봤다. 엄마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40년 전 이야기를 다 꺼내고 나서 조용해진 얼굴이었다. 서윤이 말했다. 엄마. 응. 화가 나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나한테? 응. 왜? 서윤이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다. 왜 혼자 버텼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내가 알았겠죠. 오빠도 알고.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서윤이 말했다. 엄마가 혼자 수술대에 올랐잖아요. 혼자 방사선 치료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밥을 차렸잖아요.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말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어떡해요? 너희들 걱정하는 얼굴 보면서 치료받는 게 더 힘들어. 담담한 척하면서 집에 오는 게 힘들어도 집에 오면 너희들이 있잖아. 그게 버티는 거야. 서윤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도요. 서윤아. 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안 돼. 서윤이 엄마를 봤다. 그때 아버지 상황이랑 너희들 나이랑 그 시절 분위기가 지금이랑 달라. 그때는 암이라고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주변에서도 그렇게 봤어. 암 환자 가족이 된다는 게 지금이랑 달랐어.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1985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다. 암에 대한 인식이 치료법이 사회적 시선이 달랐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 했어요. 서윤이 다시 말했다. 물러서지 않았다. 왜? 나 48이에요. 엄마가 그 나이에 같은 병을 앓았다는 거. 유전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았으면 더 일찍 더 자세히 검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내렸다. 의사가 가족력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었잖아요. 그러면이 아니에요. 서윤이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다. 화가 나요. 솔직히. 엄마가 혼자 버틴 거 대단한 거 알아요. 그 시절 상황도 알아요. 근데 나한테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내 몸에 관한 거니까.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차 있었다.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이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 항상. 내가 40 넘으면 말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 나한테. 그래.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도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이 같은 동작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엄마. 응. 화는 나는데. 원망은 안 해. 엄마가 서윤을 봤다. 원망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왜 혼자 버텼는지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돼서 더 아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천천히. 서윤이 그 눈물을 봤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랬다.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서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엄마 옆에 앉았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울었다. 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이 각자 울었는데 손이 잡혀 있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보리차가 식었다. 다음 날이었다. 서유는 수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을 먹었다. 집에 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아침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서윤이 생각했다. 이 사람이 4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고 싶었다. 밥을 먹으면서 서윤이 물었다. 엄마, 순자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잘 있어. 왜? 만나봐도 될까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왜 순자를? 그때 이야기 더 듣고 싶어서요. 엄마한테 못 들은 것들. 엄마가 밥을 먹다가 멈추었다. 그게 왜 필요해? 엄마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고 싶어요. 나도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엄마한테 듣는 거랑 옆에서 본 사람한테 듣는 거랑 달라요. 엄마가 밥을 한술 더 먹었다. 순자가 말 안 할 수도 있어. 부탁해 볼게요. 엄마가 더 말하지 않았다. 반대도 아니었다. 순자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순자는 수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살았다. 86세였다. 정희보다 2살 아래였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눈빛이 맑았다. 서윤이 찾아간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순자가 서윤을 한번 위아래로 봤다. 정희가 연락했어. 울 것 같다고. 네,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아. 나도 언제 말할 때가 되겠다 싶었어. 40년이 됐으니. 순자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희가 암이라고 나한테 말한 날이 기억나. 서윤이 들었다. 전화로 말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 할 말이 있는 목소리.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쪽지를 줬어. 말로는 못하겠다고. 쪽지요? 거기 적혀 있었어. 유방암이라고. 수술해야 한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서윤이 눈을 내렸다. 나는 그 쪽지 읽으면서 울었는데 정희는 안 울었어. 나보고 울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울고 싶어진다고. 서윤이 그 장면을 떠올렸다. 48세의 엄마가 친구 앞에서 쪽지를 건네는 장면이. 수술날 내가 데려다 줬어. 아침 일찍 병원 앞에서 만났어. 정희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왔어. 정말 작은 가방이었어. 1박이니까. 순자가 창밖을 봤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정희가 나한테 말했어. 순자야, 내가 안 나오면 우리 애들 좀 봐줘. 그 말이. 순자가 잠깐 멈추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 서윤이 눈이 뜨거워졌다. 내가 안 나오면. 48세 여자가 수술실 들어가면서 그 말을 했어.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간다고 했어. 당연히 나온다고. 그리고 수술실 문 닫히는 거 봤어. 순자가 차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기다렸어. 혼자. 복도에서. 정희 남편은 몰랐으니까 오지 않았어. 나 혼자 기다렸어.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수술이 몇 시간 걸렸어. 의사가 나와서 잘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는요? 정희는 회복실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애들 밥은 먹었냐고 했어. 서윤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이들 밥은 먹었냐고. 그게 첫 마디야. 순자가 서윤을 봤다. 방사선 치료 6주 동안. 내가 가끔 따라갔어. 근데 매일은 못 갔어. 정희가 혼자 갔어. 치료받고 집에 가서 밥 차리고. 힘든 날엔 토하고 나서 밥 차렸어. 토하면서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그래.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근데 정희가 그걸 너희들한테 안 보이려고 했어.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서 양치하고 나왔어. 서윤이 눈물을 닦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집에 갔을 때 정희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손이 떨리는 거야. 내가 봤어. 정희는 모른 척했어. 나도 모른 척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순자가 서윤을 봤다. 서윤이 너 닮았어. 정희가. 서윤이 순자를 봤다. 강한 척하는 거. 그게 진짜 강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 너도 그런 사람이지? 서윤이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가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말했어.
살았다고. 그냥 그 말 하나만 했어. 살았다고. 살았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살았다. 그 시절 그 방식으로 버티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88세가 됐다. 순자가 서윤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주름지고 작은 손이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너도 살아. 좋은 세상에 좋은 의사들 있는데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그게 다르잖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 글자가 나오는데 목이 메었다. 서울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서윤이 오빠 서준에게 전화를 했다.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었다. 오빠 지금 시간 돼? 응. 왜? 수술 관련해서? 그것도 있고.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 엄마가 왜? 직접 만나서 얘기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서준이 퇴근하고 서윤 집으로 왔다. 진우가 자리를 비켜줬다. 근처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했다. 서윤과 서준이 거실에 앉았다. 서윤이 차를 내왔다. 오빠 엄마가 4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 서준이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뭐? 1985년에 48세에 유방암 2기였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어. 서준이 서윤을 봤다. 의사의 눈이었다. 무언가를 빠르게 정리하는 눈이었다. 언제 알았어? 엊그제. 엄마한테서 직접 들었어. 왜 이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대. 우리한테도 아빠한테도. 순자 할머니만 알고 있었어. 서준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이 기다렸다. 서준이 의사로서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BRC의 유전자 검사라든지 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그런데 서준이 말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오빠. 서준이 서윤을 봤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서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뭔가가 가슴 안에서 움직였다. 오빠가 우는 것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였나.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다. 오빠? 수술할 때? 서준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술할 때 우리 뭐하고 있었어? 그때 오빠 중학교 다닐 때였잖아. 학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윤이 서준을 봤다. 엄마가? 서준이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목에서 뭔가가 걸리는 것 같았다. 엄마가 혼자 수술 받는 동안 나는 학교에서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던 거잖아. 그 말이 나왔다. 서윤이 눈을 내렸다. 오빠도 같은 것을 생각했다. 엄마가 혼자 수술대에 있던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동시성이 아팠다. 의사야 나는. 서준이 말했다. 의사면서 엄마가 그런 일을 겪은 걸 몰랐어. 40년 동안. 알 수 없었잖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오빠. 서윤이 오빠를 봤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서준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가 그걸 혼자 버텼다는 게. 그게 너무. 말이 끊겼다. 서윤이 서준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서준이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서윤이 그것을 봤다. 의사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빠 엄마한테 가봐. 언제? 이번 주말에. 직접 가서 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가면 아마 밥 줄 거야. 오빠가 뭘 먹고 싶냐고 미리 물어볼 거야. 서준이 서윤을 봤다. 그게 엄마잖아.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다가 동시에 눈을 내렸다. 진우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을 보더니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과자 사왔어요. 드실래요? 서준이 봉투를 봤다. 뭐 샀어요? 형 좋아하는 꽃갈콘이요. 서준이 봉투에서 꽃갈콘을 꺼냈다. 고마워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꽃갈콘을 먹었다. 서윤이 그 평범한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다. 40년 전 엄마는 이런 순간이 없었다. 혼자 치료받고 혼자 버티면서 아이들 밥을 차렸다. 곁에 있어준 것은 친구 순자 하나였다.
지금 서윤 옆에는 남편이 있었다.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혼자 버텼기 때문에 지금 서윤 옆에 엄마가 있었다. 서윤이 꽃갈콘을 하나 집어 먹었다. 담백했다. 그냥 담백하게 맛있었다. 주말에 서준이 수원에 내려갔다. 서윤이 나중에 들었다. 서준이 아침 일찍 내려가서 엄마랑 하루 종일 있었다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둘이서 오랜만에 그냥 같이 있었다고. 서준이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녀왔어. 엄마 밥 잘 먹어. 나 오늘 많이 울었다. 서윤이 그 문자를 보면서 피식 웃었다. 그리고 눈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오빠. 서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수술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서윤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다음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네. 서준이 왔다 갔어. 알아요. 울더라. 그 녀석이. 그랬겠죠.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서윤아, 나 할 말이 있어. 서윤이 소파에 앉았다. 응.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어떤 말이요?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유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유방암이었으니까 너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의사가 말해줬어. 40년 전에.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걸 알면서 말 못했어. 내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핑계야. 솔직히. 엄마. 말했어야 했어. 그 말은 했어야 했어. 수술 이야기는 몰라도. 가족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했어야 했어. 그래야 내가 더 꼼꼼히 검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서윤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게 가장 미안해. 그게 진짜 잘못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서윤이 창밖을 봤다. 11월 하늘이었다. 낮았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엄마. 응. 나 지금 일기예요. 조기 발견이래요. 그래. 더 늦게 알았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 그러면 됐어요. 엄마가 말이 없었다.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말 못한 거 알면서 숨긴 거. 그건 됐다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내 상태가 이 정도라는 게. 그게 다행이에요. 더 나빴을 수도 있는데. 서윤아. 화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용서는 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니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전화 너머에서 엄마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수술날 내가 갈게. 서윤이 눈을 깜빡였다. 엄마가요? 안 돼? 진우도 있고 오빠도 온다고 했어요. 나도 갈게. 서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 올 필요 없어요. 멀리서. 갈 거야. 엄마. 서윤아. 엄마가 말했다. 내가 수술할 때 아무도 몰랐어. 순자만 기다렸어. 근데 내 수술 날은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알겠어요. 진우한테 연락해서 어느 병원인지 알려줘. 네. 전화를 끊고 서윤이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온다고 했다. 40년 전 수술실 앞에 아무도 없었다. 친구 하나가 기다렸다. 그 엄마가 딸 수술 날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었다. 서윤이 눈물을 다 닦고 핸드폰을 들었다.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도 수술 날 온대요. 잠시 후 진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야지. 당연히 오셔야지. 서윤이 그 답장을 보면서 웃음이 났다. 울다가 웃는 것이 오늘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몰랐다. 수술 날이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서윤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수술이 오전 8시였다. 진우가 옆에 있었다. 자고 있었다. 서윤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거울 앞에 섰다. 수술 전 금식이라 세수만 했다. 거울 속 얼굴을 봤다.
오늘 이 얼굴이 수술 전 마지막 얼굴이었다. 수술 후에도 같은 얼굴이겠지만 오늘 이후로 뭔가가 달라질 것이었다. 몸도 달라지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도 달라질 것이었다. 서윤이 거울 속 자신을 봤다. 괜찮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 안에서 말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가 먼저 와 있었다. 서준이 수원에서 모시고 왔다. 서준과 엄마가 접수 창구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 들어서자 엄마가 먼저 일어섰다. 서윤이 엄마에게 걸어갔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엄마가 서윤을 위아래로 봤다. 그 눈빛이 40년 전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서윤은 그것을 느꼈다. 왔어요? 응. 일찍 오셨네요. 일찍 왔지. 기다려야지. 서윤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가 서윤의 손을 꽉 쥐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손에 힘이 있었다. 서준이 입원 수속을 도왔다. 진호가 짐을 들었다. 서윤이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엄마가 그 모습을 봤다. 춥지 않아? 병원이 따뜻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수술 끝나면. 미역국. 그래. 내가 끓여올게. 서윤이 웃었다. 병원에서 먹어요. 먼 데서 끓여오면 식어요.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되지. 엄마. 왜? 그냥. 고마워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됐다. 간호사가 서윤을 안내했다. 서윤이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진호, 서준 엄마가 거기 서 있었다. 세 사람이 서윤을 보고 있었다. 40년 전 엄마는 이 자리에서 혼자였다. 지금 서윤 뒤에 세 사람이 있었다. 서윤이 앞을 보고 걸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나왔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다. 간호사가 침대를 안내했다. 서윤이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이었다. 마취과 의사가 왔다. 설명을 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취가 시작됐다. 눈이 무거워졌다. 눈을 감기 직전에 서윤은 생각했다. 엄마도 이 천장을 봤을 것이었다. 40년 전. 이렇게 하얀 천장을. 혼자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다. 눈이 감겼다. 수술실 밖에서는 세 사람이 기다렸다. 진호가 커피를 가져왔다. 서준이 받았다. 엄마는 받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렸다. 서준이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응. 그때 혼자 이 자리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가 서준을 봤다. 순자 언니. 응. 엄마는요? 나는 안에 있었지. 혼자. 응. 서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서준을 봤다. 괜찮았어요? 그때.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 말이 복도에 내려앉았다. 진우가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다. 세 사람이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형광등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병원에 하루가 흘렀다. 2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이 잘 됐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 절제연도 깨끗했다. 림프절 확인도 했는데 전이가 없었다. 예후가 좋다고 했다. 서준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진호가 서준 옆에서 들었다. 엄마는 그 사이에 서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회복실에서 서윤이 나온 것은 1시간 뒤였다. 눈이 반쯤 떠진 채였다. 마취가 아직 덜 깬 것이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가 거기 있었다. 서윤이 엄마를 봤다. 엄마가 서윤을 봤다. 나왔어. 엄마가 말했다.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이 전부였다. 나왔어. 나왔다. 살아서 나왔다. 서윤이 눈물이 났다. 마취가 덜 깬 눈에서. 아직 감각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흘렀다. 입원실로 옮겨졌다. 진통제가 들어오면서 통증이 조금 줄었다. 서윤이 제대로 눈을 떴다. 진호가 옆에 있었다. 서준이 있었다. 엄마가 있었다.
다들 있어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진우가 말했다. 집에 가도 돼요. 오늘 여기 있을 거예요. 알아. 그래도 있을 거야. 서준이 물을 건넸다. 조금 마셔. 목 마를 거야. 서윤이 물을 마셨다. 엄마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앉으라고 했지만 서 있었다. 서윤을 보면서 엄마 앉아요. 괜찮아. 서 있으면 다리 아파요. 안 아파? 서윤이 그 옆모습을 봤다. 저녁이 됐다. 진우와 서준이 교대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엄마가 서윤 옆에 남았다. 두 사람이 조용한 시간이었다. 서윤이 말했다. 엄마 수술 끝나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서윤을 봤다. 40년 전에요. 엄마가 잠깐 생각했다. 허했어. 허했어요? 응. 다 끝나고 나서 회복실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큰일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 허한 기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지금. 응. 뭔가 큰일이 있었는데 몸이 아직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 그게 마취 때문이기도 해. 근데 엄마는 그 허한 기분을 혼자 가졌잖아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기분이에요. 엄마는 얼마나 허했겠어요. 엄마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요? 혼자 버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내 몫인 줄 알았어. 그때는 서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그게 내 몫인 줄 알았어. 그 문장이 오래 남았다. 엄마. 응. 나는 내 몫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엄마가 서윤을 봤다. 힘들면 힘들다고 할 거예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엄마가 못했던 건 내가 할 거예요. 엄마가 서윤을 오래 봤다. 그게 더 나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이제 힘들면 말해요. 나한테. 나는 괜찮아. 엄마. 응. 말해요. 괜찮지 않아도. 나한테는. 엄마가 서윤을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어. 진우가 저녁을 들고 왔다. 죽이었다. 병원 매점에서 산 것이었다. 서윤이 조금 먹었다. 엄마도 옆에서 먹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죽을 먹었다. 창밖에 병원 불빛이 켜져 있었다. 같은 병, 같은 나이, 다른 시절. 그러나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항암 치료 여부가 결정됐다.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예방적 항암 치료를 권했다.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서윤이 동의했다. 항암 치료 일정이 잡혔다. 3주마다 한 번씩 총 6번이었다. 첫 항암 치료를 받기 전날 밤이었다. 서윤이 침대에 누웠다. 진우가 옆에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이네. 응. 힘들다고 하면 바로 말해. 알아? 진우가 말했다. 나 잘못한 것 같아. 서윤이 진우를 봤다. 뭘? 처음에. 내 진단 듣고 나서. 서윤이 기억했다. 처음에 진우가 어떻게 했는지. 서윤이 괜찮다고 해도 따라왔다. 뭘 먹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수술 전날에 이것저것 챙겨왔다. 걱정이 넘쳐서 오히려 서윤이 진우를 챙기는 상황이 됐다. 과했지. 조금. 장모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알았어. 서윤이 눈을 깜빡였다. 엄마랑요? 응. 수술날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장모님이 그 시절 이야기를 해줬어. 혼자 치료받으면서 집에 와서 밥 차렸다고. 진우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너한테 너무 아픈 사람 대하는 것처럼 했구나 싶었어. 서윤이 진우를 봤다. 아픈 사람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도. 진우야. 서윤이 말했다.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잘해줄 필요 없어. 그냥 있어주면 돼. 진우가 서윤을 봤다. 걱정하는 거 알아? 그게 사랑인 거 알아? 근데 나는 강한 척 안 할 거야. 엄마처럼 혼자 버티지 않을 거야.
힘들면 말할 거야. 그러면 내가 들어줘. 그래. 그렇게 해. 대신 너도 힘들면 말해. 진우가 눈을 깜빡였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말해. 나는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 잠 못 자는 것도 알아.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것도 알아. 진우가 시선을 내렸다. 알고 있었어? 같이 사는데 모르겠어. 진우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무서워. 솔직히. 뭐가? 내가 힘든 게. 내가 뭘 해줄 수 없는 게. 해줄 수 없는 게 아니야.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거야.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이 그 손을 받았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날 복도에서. 혼자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니잖아.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자. 진우가 서윤을 봤다. 응.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나란히 누웠다. 창밖에 서울 밤이 있었다. 빛들이 가득했다. 서윤이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을 것이었다. 힘든 날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버텼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40년의 차이였다. 항암 치료가 끝난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6번의 치료가 끝났다. 마지막 치료를 받고 나오는 날 서윤 옆에 진우와 엄마가 있었다. 오빠 서준은 수술이 있어서 문자로 응원을 보냈다. 병원을 나오면서 봄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3월의 공기였다.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겨울이 끝나가는 공기였다. 서윤이 눈을 감고 그 공기를 마셨다. 엄마가 옆에 있었다. 진우가 옆에 있었다. 끝났어요. 서윤이 말했다. 응. 끝났어. 엄마가 말했다.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 근데 끝났어요. 엄마가 서윤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잘했어. 서윤이 엄마를 봤다. 잘했어. 두 글자였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지난 몇 달을 담고 있었다. 진단받고 무너지지 않은 것, 수술을 버텨낸 것, 항암 부작용이 힘들어도 치료를 이어간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두 글자였다. 엄마도 잘했어요. 40년 전에. 엄마가 눈을 내렸다.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잘한 거예요. 방식은 달랐지만. 엄마가 버텼으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 옆에. 엄마가 서윤을 봤다. 두 사람이 병원 입구 앞에 서 있었다. 봄 햇볕이 비추고 있었다.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았지만 나뭇가지에 봉오리가 달려 있었다. 엄마. 응. 저기 공원에 벚꽃 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피겠지. 피면 같이 가요. 엄마가 그 봉오리들을 봤다. 그래. 같이 봐요. 올해는. 응. 서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잠깐 놀라는 것 같았다. 서윤이 먼저 손을 잡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러나 빼지 않았다. 꽉 쥐었다. 진우가 두 사람 옆에 서 있었다. 셋이 나란히 병원 앞에 서서 봉오리가 달린 나무를 봤다. 서윤이 생각했다. 6개월이었다. 진단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그 6개월 동안 서윤이 배운 것이 있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다. 48세에 혼자 수술대에 올랐고 6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들 밥을 차렸고 살았다고 한마디 했던 사람. 40년 동안 딸에게 말하지 못하고 48이 되면 검진 잘 받으라고 말하려고 기다렸던 사람. 딸 수술날 새벽부터 병원에 나와서 기다렸던 사람. 항암 치료 끝나는 날 옆에 서 있던 사람. 그것이 엄마였다. 서윤이 엄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엄마가 그 손을 쥔 채 말했다. 배고프다. 서윤이 웃음이 났다. 뭐 먹을까요? 미역국 먹고 싶다. 엄마가 끓여줄 거예요? 내가 끓이지. 식당 미역국이랑 달라. 진우가 웃었다. 어머니 미역국 최고예요. 알지. 세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서윤이 걸으면서 하늘을 봤다. 맑았다.
높지 않은 봄 하늘이었다. 구름이 조금 있었다. 햇볕이 구름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다. 나무에 봉오리가 달려 있었다. 조금 있으면 피겠지. 꽃이 피면 엄마와 함께 볼 것이었다. 작년 이맘때 서유는 결과지를 혼자 들고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지금은 엄마 손을 잡고 봄 하늘 아래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 치료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정기 검진이 남았다. 재발 모니터링이 남았다. 평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남았다. 그러나 봄이 왔다. 엄마도 있었다. 서윤이 걸음을 이어가면서 생각했다. 엄마가 40년 전 수술실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서윤도 살아나왔다. 같은 병이었다. 같은 나이였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달랐다. 그것이 충분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엄마가 말했다. 벚꽃 피면 서준이도 불러. 오빠도요? 넷이서 보자. 서윤이 엄마를 봤다. 엄마가 앞을 보면서 걷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봄 햇볕을 받고 있었다. 그래요. 넷이서 봐요. 차에 올랐다. 진우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노래였다. 봄 느낌이 나는 노래였다. 엄마가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다. 서윤이 사이드 미러로 엄마를 봤다. 창밖을 보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봄 햇볕을 받은 얼굴이었다. 주름이 가득했다. 88년을 산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48세에 혼자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살았다. 서윤이 앞을 봤다. 차가 봄 길을 달렸다. 나무들이 지나갔다. 봉오리가 달린 나무들이. 조금 있으면 피겠지. 피면 같이 볼 것이었다. 넷이서.